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일부 제목은 윤석열 잘하고 있다? 선거범죄 은폐가 잘하는 짓이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월요일날 7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앞에 일요일이라고 하면 바꿔놓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서울이 구속됐고, 그 다음에 노영민은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란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더불어민주당 사안부 부총장 출신 이정근 씨 대기업 임원 취업에 개입한 의혹 등과 관련해 최근 출국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씨가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힘써준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씨가 취업에 앞서 노 전 실장을 만난 후에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당시 이 씨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겸직이 문제되자 노 전 실장이 겸직 가능이라고 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서훈이 구속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 넘지 말라던 문재인, 서훈 구속에 최고의 북한 전문가가 꺾였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훈 씨가 최고의 북한 전문가였다. 자, 서훈의 구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황교익 씨, 임종석 씨가 서훈 구속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번 차례는 문재인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정치 보복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문재인 수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문재인이 내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수사에 신중하다. 그리고 절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정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한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로 조선일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제 진실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았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로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하려면 지난 3일 구속된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서 전 실장은 첩보 삭제 지시 등 본인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는 겁니다. 자, 쉽지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 그리고 구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신중에 귀하고, 그리고 한번 수사에 들어가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수사에 들어갔다가 접는다, 이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정점에 문재인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문재인이 그냥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갈까? 그래서 수사를 받더라도
기소를 당하더라도 글쎄 불구속 기소나 구속 기소, 글쎄 우리 국민들이 불구속 기소를 받아들일까? 문재인이 불구속 기소를 받아들일까? 그것도 참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정점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이 구속 기소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잘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동아일보에 매우 의미 있고 재미있는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동아일보의 천광암 씨가 쓴 칼럼입니다. 이 천광암 씨 동아일보 칼럼을 소개하는 이유는 뒤에 이어서 소개해 드릴 오근우 씨 칼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제목은 화물연대 파업에 있어서 윤석열과 노무현이 묘한 평행이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앞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그런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평행이론이니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앞부분은 하고요. 뒷부분 핵심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노사관계가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월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그리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해 4월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3개를 추가로 준비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한 나라가 됐다. 제조업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보다 수가 많은 것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경영계 요청은 깡그리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강경투쟁의 선봉에 선 민노총은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을 얻고 급속하게 세일을 불려나갔다. 자전 파업과 생산 손실은 고질병이 됐다.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일본의 100배가 넘는다. 이렇게 신발 속에 큰 돌멩이를 넣어둔 채로 윤 대통령이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백날 열어봐야 성장 엔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지금 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법으로 꽉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 법, 노동법은 문재인이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백날 규제 개혁해봐야 의미가 회의 백날하여 소용없다는 겁니다. 법으로 꽉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윤 대통령의 과제는 입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여건상 당장 입법이 어렵다면 최소한 내년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놓고 유권자의 판단을 물어볼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이 천광암 실장은 논설실장, 동아일보 논설 정확하게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느냐? 그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을 개정하려면 앞으로 한 500일 가깝게 남았어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려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임기 거의 중반입니다. 그리고 총선이 있어요. 동아일보가 끝까지 나가지 못한 몇 가지입니다. 동아일보는 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법을 바꿀 수 없으면 다음번 총선에 그것을 법을 바꾸겠다고 잘못된 노동법을 바꾸겠다고 공약을 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만 나갔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 정확한 해답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 국회를 해산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해산하느냐?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 해산은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산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야당 170석의 야당은 가짜로 만들어진 야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4.15 총선 부정 수사를 해들어가면 저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반 때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신발 속에 무거운 그 돌멩이를 넣고 그냥 가겠다?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 일하지 않는 거야. 그냥 일하는 척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왜? 저들이 노동법을 바꿔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 170, 가짜의 170석을 그대로 두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은 무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능한 윤석열의 임기 중반부터 그 얘기, 네, 무능한 윤석열이 뭐 법을 바꾼다, 뭐 한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윤석열은 문제의 핵심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거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방송을 하도 많이 하니까 시청자들이 댓글에서 야 이상로 또 부정선거 타령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예 맞습니다. 그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오근호 씨의 칼럼이 이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근호 씨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오근호의 조중동의 매국노질이라는 칼럼입니다. 조중동이 매국노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체 영향력 때문이다. 조중동은 대선에서 당선은 못 시켜도 허위기사, 조작기사로 낙선시키는 것은 가능했기에 자신들이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후보는 가차없이 여론공작질, 선거 음해질을 했었다. 박근혜 사기 탄핵 전에 조선일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내놓았고 JTBC는 태블릿 조작 기사를 쏟아냈고 검찰은 태블릿 절도 사건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시킨 것이다. 사기 탄핵 여론 공작으로 분위기는 만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장담하지 못하니 선거 조작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기 탄핵으로 정치 지형만 어지러워졌을 뿐 민주파리를 찍고자 하는 국민은 없으니 선거 조작은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조중동의 여론 조작, 공작의 끝은 시민들이 피복수, 응징, 파괴뿐이다. 조중동의 폐간과 재산 몰수가 예견된다. 한편 조중동 카르텔의 가장 느슨한 끈은 동아일보다. 동아일보, 채널A는 검찰이 태블릿 조작 보도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하다. 기왕 검찰 태블릿 조작 보도를 할 것이면 부정선거, 사기선거 보도도 함께하는 게 낫다. 창이 뾰족할수록 정권의 탄압 위험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오근호 씨가 오늘입니다. 오늘 서울 고법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화살표 위조 사전투표지 강제 수사 촉구를 서울 고검 앞에서 오늘 한다. 오늘 11시 30분입니다. 장소는 고검 앞입니다. 하는 이유는 이 화살표 투표지를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서울에서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고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검 앞에서 오늘 이 화살표 위조 사전투표지를 수사하라라고 하는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목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선거범죄 은폐가 잘하는 짓이냐? 윤석열은 잘하고 있다? 선거범죄 은폐가 잘하는 짓이냐? 이것은 제가 오근호 씨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요일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요거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요걸 월요일로 바꿉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으면 허수아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대통령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4.15 부정선거 수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재명 씨 관련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재명 씨 관련 기사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재미있는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장롱도 이자를 주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 집에서 2억 원이 넘는 현금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씨 나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계속 장롱 속에 보관했는데 2억 원에 대한 이자는 5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해요. 장롱에 200만 원, 2억 원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찬진 변호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자를 상당히 비싼 이자를 냈어요. 자기 장롱 속에는 2억이 있어. 근데 5억 원을 빌려 비싼 이자를 내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장롱 속 문칫돈도 비슷한 의문을 낳는다. 지난달 검찰이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 원을 발견했다. 노 의원 측은 당 인사들에게 2020년 출판 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부의금이라고 해명했다. 근데 그의 부친이 사망한 것은 2014년이다. 그러니까 8년 동안은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재명은 2년 동안 2억을 현금에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었고 5억 원을 따사한테 빌려서 이 비싼 이자를 물었어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노웅래 3억 원의 장롱 속에서 발견됐어. 부친의 조의금이다. 부친이 돌아가신 건 2014년 8년 동안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2012년 성남시 시절에 이렇게 이재명이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돈 많은 분들은 왜 돈을 장롱에 보관하나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요? 라고 이재명이가 2012년도에 뻔뻔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장롱 속에 돈이 얼마나 있죠? 전 이런도 없어요. 제 지금 그 지갑 속에 저기 5만 원짜리 2개 있나요?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보통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돈 조금 있는 거, 퇴직금 받아놓은 거는 조금 저 은행에 저도 보관하고 있어요. 은행 예금하고 있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이자 받으려고 보관하는 건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집 둘 데가 그걸 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넣은 거죠. 정치인이 장롱 속에 보관한 억대의 돈은 다 부정한 돈입니다. 다 부정한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해명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자, 다음이요.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핵 문제. 자, 국민의힘 한기호 씨가 우리도 그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북한이 핵실험하면 NPT를 탈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 법제화까지 했는데 우리는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에만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말은 못 꺼내도 정치권에서 핵보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즉각 NPT를 탈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기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기호 씨를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는 한기호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핵 무장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 즉각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NPT를 탈퇴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NPT에다가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NPT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역할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미리부터 NPT에다 경고를 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중앙일보의 어처구니 없는 칼럼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중앙일보가 도대체 신문인지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커지는 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칼럼인데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전 환경부 장관 김명자 씨입니다. 전 환경부 장관 김명자 씨. 너무나 한심해서 도대체 중앙일보 이 편집국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왜 이런 칼럼을 실어주는가? 이런 방 보여드립니다. 김명자 씨가 어떤 헛소리를 했는지를 여러분께 큰 활자로 보여드립니다. 국제사회는 핵 위협 해소에 실패했다. 국제기구가 핵 위협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개 국가 차원의 핵 위협 대처는 난중지난이다. 핵무기 관련 옵션은 어느 국가가 주장한다고 그대로 용인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국 핵 보유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한다고 예외로 인정될 리도 없다. 김명자 씨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되지 않고 예외로 인정될 리도 없다. 그럼 어떡한다? 1, 2차 북핵 위기는 93년 3월과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인한 비상사태다. 현재로서는 NPT라는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선에서 한미 확장 억제 수단을 보강해 강력한 통합 억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밖에 묘수가 안 보인다. 아니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한미 무슨 이 확장 억제 수단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핵무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NPT에다가 우리가 북한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거 안 통한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냥 지내자는 겁니다. 그냥 미국에 매달려서 그냥 뾰족한 묘수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이 김명자 씨가 무슨 양반인가 봤더니 이 사람이더라고요. 김명자는 1990년 10월 배우 출신 손숙 환경부 장관이 러시아 공연, 연극 공연을 마치고 기업원으로부터 경력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보름 만에 장관직을 사임하자 후임 환경부 장관이 임명되어 2003년 2월까지 역임했다. 이는 역대 헌정사상 최장 환경부 장관 재임 기간이자 김대중 정부 최장 장관 재임 기간이다. 이 양반이 김대중 대통령 때 환경부 장관을 가장 오래 한 사람입니다. 북한 핵 누가 만들어줬죠? 김대중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김대중이가 돈 보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나요? 북한이 핵 개발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 김대중이 밑에서 환경부 장관을 한 사람이 바로 김명자입니다. 그런데 이 김명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뾰족한 수가 없다. 뾰족한 수가 없다. 그냥 지내자. 아니 중앙일보 이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중앙일보 이 사람들은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런 칼럼을 못하러 싫어요. 쓰나마나한 칼럼. 이런 칼럼을 못하러 싫고 있어.
초등학교 학생도 이거 쓰기 있네. 그냥 지내자는 거. 아주 일면 전체를 다 썼어요. 한 면을 다 썼어.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지내자? 미군하고 군사훈련만 열심히 하자? 정신 나간 신문이 중앙일보입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여러분, MBC 본사가 상암동에 있습니다. 상암동에 있는 MBC 본사 앞에 이런 이게 MBC 본사, 상암동 본사고요. 이 옆에 슬리퍼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쓰레빠 방송국에 쓰레빠 탑을 쌓자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가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대깨문, 우리나라에 굉장히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대깨문입니다. 지금은 대깨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핵심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4.15 부정선거로 수정해서 저 가짜의 170석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종부세 깎아준다고 다 깎아주지 못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노동법 앞으로 개정 어림도 없어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기자라는 직업과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는 개다. 저는 기자 출신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 저는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개가 물지 않으면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물지 않는 개의 용도는 따로 있어요. 제가 무슨 용이라고까지는, 무슨 용 개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지 않는 개의 용도는 따로 있습니다. 검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물지 않는 검사의 용도도 따로 있습니다. 그는 검사와 기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한다?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겁니다. 기자는 그냥 은퇴해버리면 끝나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검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높은 자리,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4.15 부정선거로 수사하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이 그랬다든가 비서관이 그랬다든가 부정선거에 부자도 끓이지 말라고 그랬다고 민경호 의원이 포스팅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 여러분 기다리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2부의 제목은 이태원 유가족은 이제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상호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끼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기자가 자기 입으로 소개할 때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도끼비를 사용하고 그 지긋지긋한 어깨와 허리 통증에서 해방됐습니다. 잠도끼비가 한 달 전에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정전기가 있다. 자, 어싱 패드를 제 침대에 까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잠도깨비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깨비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구의 전압은 제로입니다. 지구는 전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몸에 전기가 지구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이렇게 머싱 패드에 맨살이 닿아야 됩니다. 맨살이 닿으면 제 몸에 있는 정전기가 쪽 땅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3시에서 4시 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찍 자면 또 잠이 안 와요. 원래 일찍 잠들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싱 패드를 사용하니까 눕자마자 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싱 패드가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어싱 패드 위에서 잠을 자니까 그냥 잠이 쉽게 들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잠도깨 숙면 매트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누도 만들고요. 원래 잠도깨비는 그 화장품 원료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누를 만들고 있고, 이 화장품 원료가 잠도깨비 숙면 매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서 다양한 선물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안대와 비누 세트를 묶었고, 벽에 안대 비누 세트를 묶었고, 어싱 패드와 비누 세트를 묶고, 물론 잠도깨 숙면 매트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께 살펴드립니다. 선거 부정 척결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선거 부정 못 건들면 계속 끌려만 다닐 겁니다. 맞습니다.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이분은 오근호 대통령 후보를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로 기자 말처럼 짖지 않는 개, 물지 않는 개와 검사는 무슨 용 개입니다. 무슨 용 개, 무슨 식당으로 갑니다라고 포스팅하신 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처음은 요란하지만 끝과 결과는 흐지부지가 될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신다면 저 같은 주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2부를 방송합니다. 2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유가족은 그 입을 이제 다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